안녕하세요. 속설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나는 평생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0년이 지난 지금, 예전에 남편에게 했던 이 말이 예언처럼 제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김순덕, 올해 55살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중앙 빌딩에서 청소 반장으로 일한 지 10년째예요. 아니, 일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그 빌딩의 관리실장이 되었으니까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래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립니다. 바닥만 보고 살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하늘을 보지 못했던 여자. 남편과 결혼한 지 25해 되던 해였어요.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이었죠. 남편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강남에 새로 짓는 대형 빌딩 현장이었죠. 바로 제가 나중에 10년을 일하게 될 중앙 빌딩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부인이신가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크레인에 매달린 자재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신입 직원을 밀어내고 대신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23살 청년의 목숨을 구하고 남편은 그렇게 갔어요. 장례식장에 건설사 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이준석 회장님이었어요. 7순이 넘은 노신사였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직원이 세상을 떠날 뻔했어요. 제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약속하셨어요. 그 빌딩이 완공되면 저에게 명예로운 자리를 드리겠다고, 평생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빌딩이 완공된 건 사고 후 1년 뒤였어요.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를 빌딩 관리 사무실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부인, 여기 청소관리 책임자 자리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이끌고 빌딩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급여도 일반 직원보다 높고 복지도 좋습니다. 이 자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감사했어요. 중소학력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제게 그런 자리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으니까요. 딸아이는 대학생이었고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저에게 그 일자리는 생명줄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앙 빌딩의 청소 반장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좋았고 빌딩을 찾는 사람들도 대부분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회장님이 가끔 빌딩을 순찰하실 때면 꼭 저를 찾아 안부를 물으셨죠. 순덕 씨, 잘 지내시죠?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네, 회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사위는 택배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남편이 남긴 희생의 대가로 얻은 이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하면 노후도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중앙 빌딩 최상층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대성식품이라는 대형 식품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최진우였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입주 첫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이 빌딩의 청소를 책임지고 있는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 사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어요. 청소부가 뭐하러 인사를 하러 와? 그냥 일이나 제대로 해.
내 사무실은 먼지 하나 없어야 하니까 그렇게 알아. 그때는 그냥 까칠한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사람 성격이야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최 사장은 빌딩에서 가장 큰 층을 임차했습니다. 월세만 수천만 원을 내는 최고 고객이었죠. 그래서인지 빌딩 관리 사무실에서도 최 사장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어요. 문제는 최 사장이 청소에 유난히 집착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곳곳을 흰 장갑을 끼고 검사했어요. 조금이라도 먼지가 묻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청소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제가 직접 사과하고 다시 청소했어요. 하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최 사장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최 사장 사무실을 청소했습니다. 다른 날보다 더 꼼꼼히 했어요. 창문도 닫고 책상도 닫고 바닥도 2번 걸레질했죠. 오전 9시 최 사장이 출근했습니다. 출근한 지 1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당장 올라와. 사무실로 올라가니 최 사장이 책상을 내려치고 있었어요. 이게 청소를 한 거야? 이 책상 좀 봐. 지문이 그대로 있잖아. 제가 다가가서 보니 정말 희미한 지문 자국이 있었어요. 제 것인지 다른 직원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희미한 자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다시 닦겠습니다. 다시 닦으면 뭐해? 내가 불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시작했는데. 최 사장은 제 앞에서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이것도 다 먼지 묻었으니까 닦아. 한 장 한 장 다. 그날 저는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서류를 닦았습니다. 사무실을 드나드는 직원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최 사장의 갑질은 도를 넘었습니다.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제 앞에서 깨끗한 걸레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았어요. 회의 중에 저를 불러 무릎 꿇고 바닥을 닦게 했습니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요. 야, 거기 청소부. 여기 물 좀 엎질러졌는데 바로바로 안 닦아? 저는 항상 허리를 굽히고 다녔어요. 최 사장과 마주칠까봐, 또 무슨 트집을 잡힐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이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남편이 목숨을 바쳐 얻어준 자리였으니까요. 회장님의 은혜도 있었고요.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한 번은 새벽에 청소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청소를 마치지 않으면 최 사장이 뭐라고 할까봐 참고 일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딸아이가 걱정했어요. 엄마, 그만두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괜찮아. 엄마가 이 일을 그만두면 뭐 먹고 사니? 제가 벌면 되잖아요. 아니야. 너도 애기 곧 낳을 건데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출근하기가 싫었습니다. 빌딩에 들어서면 숨이 막혔어요. 최 사장과 마주치지 않기를 매일 기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사위가 갑자기 빌딩에 찾아왔습니다. 2부 목격자. 사위 민수는 착한 아이예요. 딸과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제게도 친아들처럼 대해줍니다. 그날은 근처에 택배 배달이 있어서 일부러 들렀다고 했어요. 장모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이고, 괜찮아. 민수야, 넌 일하느라 바쁠 텐데. 아니에요. 오늘은 시간 좀 있어요. 장모님 혼자 드시면 쓸쓸하시잖아요. 참 고마운 아이죠. 우리는 빌딩 지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최 사장과 마주쳤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 사장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이, 김 반장. 오늘 아침에 청소가 왜 그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사장님. 어디가 문제였나요? 어디가 문제긴 화장실 거울에 물때가 그대로 있던데 그것도 청소라고 했어? 저는 얼른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가서 닦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 점심은 나중에 먹든가. 최 사장이 가버린 뒤 민수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장모님, 저게 뭐예요? 왜 저런 식으로 말해요? 괜찮아. 사장님이 원래 좀 까다로우셔. 까다로운 게 아니라 무례한 거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쉬, 작게 말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수는 화가 난 표정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제가 화장실로 올라가자 민수도 따라왔습니다. 제가 화장실 거울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복도에서 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반장, 어디 있어? 저는 얼른 복도로 나갔어요. 최 사장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 내가 당장 오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명은 집어치워. 최 사장이 갑자기 제 손에 들린 걸레를 낚아챘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이런 더러운 걸레로 청소를 한다고? 이러니까 제대로 안 되지. 사장님, 그 걸레는 깨끗한 건데. 닥쳐. 당신 같은 청소부 주제에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당장 무릎 꿇고 맨손으로 닦아. 저는 그냥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왜 거기 있어? 민수는 제게 오지 말라는 손짓을 하고는 최 사장에게 다가갔어요. 사장이 뭐라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요? 최 사장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넌 뭐야? 여기 직원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분 사위입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사위? 웃기고 있네. 당신 장모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지적하는 건데 그게 모욕이야? 여기가 무슨 놀이터야? 지적과 모욕은 다릅니다. 걸레를 던지고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게 지적인가요? 최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봐, 지금 나한테 대들려고? 너 어느 회사 다녀? 당장 니네 회사에 전화해서 하시든가요. 저는 장모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참을 수 없어요. 필요하면 경찰에도 신고하겠습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최 사장이 민수를 노려봤고 민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최 사장에게 대들다니 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최 사장이 비웃었어요. 경찰? 신고? 해봐, 증거라도 있어? 여기는 내 전용 공간이라 CCTV 같은 건 없어. 네가 지금 본 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그럼 장모님 증언이 있잖아요. 증언? 그래, 네 장모가 증언하면 되겠네. 근데 그러면 당신 장모는 당장 여기서 잘려. 내가 빌딩 관리 사무실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돼. 민수가 제 쪽을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최 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이 빌딩의 최고 고객이야. 월세만 수천만 원 내는 사람이고, 너희 장모는 그냥 청소나 하는 사람이지. 누가 더 중요한지 알겠어? 그렇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함부로? 난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거야.
청소가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할 권리가 있어. 그게 싫으면 이 일을 그만두든가. 최 사장이 저를 가리켰어요. 김 반장, 잘 들어. 오늘 일은 당신 사위가 잘못 봤다고 해. 그리고 앞으로도 내 눈에 거슬리는 짓 하지 마.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최 사장이 민수를 마지막으로 한번 노려보고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제게 달려왔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민수야, 고마워. 근데 앞으로는 이러지 마. 나 때문에 너까지 피해보면 안 돼. 장모님, 이건 아니에요. 저 사람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안 돼. 민수야, 제발. 나는 이 일이 필요해.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다른 일을 구하겠어? 그냥 참으면 돼. 난 괜찮아.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장모님이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 모습이, 제 처지가요. 남편이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목숨 바쳐 지켜준 아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3부. 해고 통보. 민수가 최 사장과 부딪힌 그날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최 사장은 저를 볼 때마다 더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마치 제가 민수를 시켜서 대들게 한 것처럼 취급했죠. 역시 청소부는 청소부야. 주제 파악을 못해.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빌딩 관리 사무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관리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김 반장님, 앉으세요. 무슨 일인가요? 사실, 최 사장님께서 민원을 넣으셨어요.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김 반장님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저도 난감합니다. 최 사장님은 우리 빌딩의 최대 고객이세요. 그분이 불만을 제기하시면 저희로서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관리실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 반장님, 이번 달 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예? 해고라는 말이 듣기 거북하시면 계약 해지라고 하시죠. 퇴직금은 규정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실장님, 저는 이 빌딩에서 10년을 일했어요.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요. 제 남편이 이 빌딩을 짓다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더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최 사장님을 잃을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준석 회장님도 알고 계세요. 회장님께서는 제게 평생 이 자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했는데 회장님은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 중이십니다. 빌딩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으세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관리 사무실을 나와서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딸과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참았던 눈물이 또 터져 나왔어요. 나 해고됐어. 뭐라고요?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최 사장 때문이죠? 응. 최 사장님이 민원을 넣었대. 내 근무 태도가 나쁘다고.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최 사장님은 큰 고객이니까.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부당 해고예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거예요. 민수야, 그러지 마. 괜히 일만 커져. 장모님,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그 사람은 장모님을 모욕했고, 이제는 일자리까지 빼앗아요. 이게 정의인가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최 사장 같은 사람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요? 민수야, 나는 그냥 조용히 물러나고 싶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게. 장모님, 이건 장모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두면 안 돼요. 딸도 거들었어요.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가 도울게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딸도 엄마를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닐까 걱정됐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퇴근 후 시간을 내서 중앙 빌딩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이게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최 사장이 한 일은 명백한 갑질이에요. 증거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최 사장이 말한 대로 그의 전용 구역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선뜻 증언해주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일자리가 걱정됐던 거죠. 민수는 낙담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이 빌딩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언제 지어졌고 누가 지었는지요? 10년 전에 이준석 회장님 회사에서 지었지. 왜? 혹시 그때 일어난 사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일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준석 회장님이 장모님께 이 일자리를 준 건 그 사고 때문이잖아요. 회장님이 직접 약속하셨다는 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최 사장이 함부로 장모님을 해고할 수 없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회장님은 분명 제게 평생 일할 자리를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문서로 남아 있을까요? 민수야, 그런 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빌딩 관리 사무실에 옛날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민수는 다음 날 빌딩 관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현재 관리실장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 오래된 기록은 우리 사무실에 없어요. 본사 창고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어요. 왜요? 장모님과 직접 관련된 일인데요. 규정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민수는 벽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택배 배달을 하다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은 10년 전 중앙 빌딩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분이었대요. 민수가 배달하려던 곳이 그분 댁이었는데 현관문에 중앙 빌딩 준공 기념 사진이 걸려 있는 걸 보고 물어봤다고 했어요. 혹시 중앙 빌딩 건설에 참여하셨어요? 응, 내가 그때 현장 소장이었지. 왜? 민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당시 사고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남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김 과장님. 좋은 분이었지. 그때 신입 직원을 구하려다 돌아가셨어.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어. 이준석 회장님도 많이 슬퍼하셨고, 회장님이 그분 부인에게 일자리를 약속하셨다는데,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을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회장님은 그런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분이야. 성격이 그러셔. 내가 보기엔 회사 기록 보관소에 있을 거야.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본사 건물 지하에 있어. 근데 거긴 허가 없이 못 들어가. 민수는 실망했지만 적어도 기록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문제는 어떻게 그 기록을 찾느냐였습니다. 민수는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전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민수야, 설령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야죠. 빌딩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중에 장모님 편인 사람 없어요? 생각해보니 한 분이 있었어요. 박 경비원님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고 이 빌딩이 지어질 때부터 경비로 일하셨어요. 남편 사고 당시에도 현장에 계셨고 제가 빌딩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많이 도와주셨죠. 박 경비원님이라고 계시는데 좋은 분이시고 내 사정도 잘 아시는 분이야. 그분께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경비원님을 찾아갔어요. 경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 씨, 해고됐다는 소문 들었어요. 정말 안 됐어요. 경비원님, 사실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저는 민수가 들었던 이야기를 전했어요. 회장님이 남편 사고 후 저에게 약속하셨던 일,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을 거라는 이야기요. 박 경비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도 그날 있었어요. 회장님이 장례식장에서 순덕 씨 손잡고 약속하시던 거. 그리고 나중에 회장님이 빌딩 관리 사무실에 특별 지시를 내리셨지. 순덕 씨를 청소 책임자로 임명하고 특별 대우를 하라고. 그게 문서로 남아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회장님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문서로 남기는 분이니까. 문제는 그 문서가 어디 있느냐인데. 본사 기록 보관소에 있다고 들었어요. 박 경비원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본사 총무팀에 일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해 볼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근데 순덕 씨,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최 사장 같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알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제가 평생 무릎 꿇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박 경비원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요. 순덕 씨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힘내요. 사부. 진실을 찾아서. 일주일 뒤 경비원님이 저를 불렀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순덕 씨 찾았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요? 내 후배가 본사 창고를 뒤져서 찾았어요. 10년 전 기록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회장님의 서명이 있는 인사발령 통지서였습니다. 김순덕 씨를 중앙 빌딩 청소관리 책임자로 임명함. 고인 김철수 씨의 희생에 대한 예우로 김순덕 씨의 근무 기간은 본인의 의사와 건강 상태에 따라 보장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또 다른 문서는 회장님이 관리 사무실에 내린 특별 지시사항이었어요. 김순덕 씨는 우리 회사의 은인 가족임. 빌딩 관리 시 최대한의 예우와 배려를 할 것. 김순덕 씨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관리할 것. 저는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이 정말로 저를 특별히 생각하셨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경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요? 그때 민수가 경비실로 들어왔어요. 제가 부른 거였어요. 장모님, 문서를 찾으신 거예요? 저는 문서를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민수가 문서를 읽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거예요. 이 문서가 있으면 장모님 해고가 부당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하지? 민수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준석 회장님을 직접 만나야 해요. 하지만 회장님은 지금 요양 중이시잖아.
그래도 만나야 해요. 장모님과 관련된 약속을 직접 하신 분이니까요. 박 경비원님이 거들었어요. 회장님은 지금 서울 근교 요양병원에 계세요. 면회가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하지만 일은 쉽지 않았어요. 경비원님이 알아본 바로는 회장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가족 외에는 면회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은 현재 중환자실에 계셔서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최 사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관리 사무실에서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엔 최 사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 반장, 앉아요. 관리실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최 사장이 비웃었어요. 무슨 일이긴. 당신이 우리 회사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예?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본사 기록 보관소에서 문서를 빼냈다는 증거가 있어. 저는 억울했어요. 제가 직접 빼낸 게 아니라 박 경비원님의 후배가 도와준 건데 어떻게 제 탓이 됐죠? 사장님, 저는 정말 당신이 직접 안 했어도 공범이야. 회사 기밀을 훔친 건 범죄라고 고소할 수도 있어. 관리실장이 말했어요. 김 반장님, 혹시 정말 그런 문서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증거가 되니까요. 최 사장이 계속 압박했어요. 순순히 문서를 돌려줘. 그럼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지. 대신 조용히 이 빌딩을 떠나고, 만약 안 돌려주면요? 회사 기밀 유출죄로 형사 고소를 할 거야. 그러면 당신만 손해야. 저는 무서웠어요. 형사 고소라니 범죄자가 된다는 건가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하루, 내일까지 결정해. 그날 저녁 민수와 딸에게 상황을 얘기했어요.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민수는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협박이에요. 최 사장은 그 문서가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장모님을 겁주는 거예요. 그래도 형사 고소를 당하면 어떡해. 장모님, 우리한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장모님 권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확인한 거예요. 이건 범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야, 상대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장모님, 정의가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문서를 돌려주지 않기로요. 최 사장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문서는 돌려줄 수 없어요. 뭐? 그 문서는 제 권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거고 그 약속은 지켜줘야 해요.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좋아. 각오는 한 거지? 내가 진짜로 고소할 거야. 그러세요. 저도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민수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최 사장은 정말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회사 기밀 문서 절취죄였습니다. 일이 커지자 빌딩에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편을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무모하다고 했어요. 순덕 씨, 괜찮겠어요? 최 사장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죠.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기자에게 제보를 한 거였습니다. 대기업 사장의 갑질과 부당해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죠. 기사가 나간 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과거에 최 사장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최 사장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다가 갑질을 못 이겨 그만뒀다고 했어요. 저도 증언하고 싶어요. 최 사장은 정말 악질이에요. 직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다른 남성은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최 사장에게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고 했어요. 저는 녹음 파일도 있어요. 최 사장이 저한테 욕하던 거요. 민수가 이 증언들을 모아서 노동청에 추가 제출했어요. 그리고 최 사장의 갑질이 제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죠. 언론의 관심이 커지자 최 사장도 당황했어요.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고 거래처에서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준석 회장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셨다는 거예요. 회장님은 언론 보도를 보고 사태를 알게 되셨대요. 그리고 직접 빌딩으로 오셨습니다. 박 경비원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순덕 씨, 회장님이 오셨어요. 지금 관리 사무실에 계시는데 순덕 씨를 찾으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빌딩으로 갔어요. 10년 만에 회장님을 뵙는 거였습니다. 관리 사무실 문을 열자 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많이 늙으셨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순덕 씨, 오랜만이에요.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나야 늙은이라 그렇죠. 그보다 순덕 씨, 내가 미안해요. 예?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아파서 빌딩 일을 신경 못 쓰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순덕 씨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 괜찮아요. 아니에요. 내가 순덕 씨 남편께 약속했잖아요. 부인을 평생 보살피겠다고. 근데 이게 뭐예요? 최 사장 같은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회장님이 모르셨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예요. 미안해요, 순덕 씨. 그때 관리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최 사장이 오셨습니다. 최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에 거만한 표정이었지만 회장님을 보자 약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최 사장, 앉으세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가 병원에서 신문을 봤어요. 우리 빌딩에서 큰일이 있었더군요. 아, 그건 오해입니다, 회장님. 제가 오해? 어떤 오해인지 가감없이 설명해 보세요. 최 사장이 저를 노려봤어요. 저 청소부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제가 정당하게 항의했을 뿐입니다. 근데 갑자기 부당해고라고 난리를 피우고. 정당한 항의? 회장님이 책상 위에 서류를 넘겼어요. 여기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는데요. 최 사장이 순덕 씨에게 한 행동들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요. 걸레를 발로 차고, 무릎 꿇게 하고, 욕설을 퍼붓고. 이게 정당한 항의입니까? 그건 청소 상태가 불량해서. 청소 상태가 불량하면 사람을 모욕해도 된다는 겁니까? 최 사장의 말문이 막혔고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최 사장, 당신이 큰 고객인 건 압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회장님, 하지만 더군다나 순덕 씨는 제게 특별한 분입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순덕 씨 남편은 우리 직원의 목숨을 구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희생이 없었다면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날 뻔했죠. 나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순덕 씨에게 이 빌딩에서의 일자리를 보장해 드렸어요. 회장님이 문서를 꺼내셨어요. 제가 찾았던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여기 내 서명이 있어요. 순덕 씨의 근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장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죠. 최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 사장, 당신은 이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알고 있었을 텐데요. 정말 몰랐다고 해도 순덕 씨를 해고하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죠. 빌딩의 최대 고객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회장님이 관리실장을 봤어요. 관리실장, 순덕 씨 해고 통보를 취소하세요. 그리고 밀린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요. 네, 회장님. 그리고 최 사장. 회장님이 최 사장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 회사의 임대차 계약은 이번 달까지로 하겠습니다. 갱신은 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사람을 돈으로 사고 권력으로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 당신 말이에요. 회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최 사장이 저를 봤어요. 김 반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저를 그렇게 모욕하던 사람이 지금 제게 용서를 구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거예요.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세요. 최 사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 사장, 이번 달 안으로 이사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최 사장은 결국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최 사장이 나간 뒤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순덕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진작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순덕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청소 반장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어떠세요? 더 중요한 자리를 맡아볼 생각 없나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 빌딩의 관리실장 자리 말이에요. 예? 관리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님을 봤어요. 회장님, 그건. 관리실장, 당신은 최 사장의 부당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순덕 씨를 보호해야 했는데 오히려 해고를 추진했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회장님, 지금 관리실장은 본사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순덕 씨, 이 빌딩의 관리실장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회장님, 저는 학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요. 순덕 씨는 이 빌딩에서 10년을 일했어요. 빌딩의 구석구석을 알고 직원들의 사정도 잘 알죠. 무엇보다 사람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하지만, 순덕 씨, 당신 남편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런 분의 아내라면 이 빌딩의 모든 사람을 돌보는 일을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나를 믿고 순덕 씨 자신을 믿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청소 반장이었던 제가 빌딩의 관리 실장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관리 업무는 청소와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서류 작업도 해야 하고, 회의도 참석해야 하고, 임차인들과 협의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건 배우고, 어려운 건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1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빌딩의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지, 직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청소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거였어요. 휴게실을 새로 꾸미고 근무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순덕 실장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죠. 두 번째로 한 일은 빌딩 운영 방식을 바꾸는 거였어요. 임차인이 아무리 큰 고객이어도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빌딩에서 갑질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회장님도 제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제가 관리실장이 된 지 6개월쯤 됐을 때 빌딩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죠. 임차인들도 달라졌어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해졌고, 불만이 있어도 예의 바르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새로 입주한 회사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실장님, 이 빌딩은 다른 곳과 분위기가 다르네요. 직원들이 모두 밝고 친절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느껴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빌딩의 명성도 높아졌어요. 다른 기업들이 입주 문의를 많이 했고, 빌딩 가치도 올랐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순덕 씨, 잘하고 있어요. 이 빌딩이 서울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곳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 회장님과 직원들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순덕 씨의 진심과 노력 덕분이에요. 어느 날 박 경비원님이 저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순덕 실장님, 최 사장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회사가 어려워졌대요. 갑질 논란 때문에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고 직원들도 많이 그만뒀대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순덕 실장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아니에요. 저도 한때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언젠가 추락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몇 달 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최 사장이 빌딩을 찾아온 거예요. 관리 사무실로 들어온 최 사장은 예전과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실장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 사장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실장님께 했던 일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후회돼요. 저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저는 최 사장의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사과 받아들일게요. 앞으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경영자가 되시길 바래요. 최 사장이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맑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딸과 민수가 저를 위한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엄마,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이 꽃다발을 안겨줬어요. 뭘 축하한다는 거야? 엄마가 관리실장이 된 지 1년 됐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괴롭히던 사람이 사과까지 했고요. 민수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장모님,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장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모두 알게 됐어요. 너희들 덕분이야. 민수야,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니에요. 장모님이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어요. 딸의 배는 이제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곧 손주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아기한테 할머니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알려줄 거예요. 할머니는 부당함에 맞서 싸웠고 정의를 찾아냈고 이제는 많은 사람을 돌보는 훌륭한 분이라고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특별한 게 없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민수가 말했어요. 장모님, 평범한 사람이 용기를 낼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걸 증명해 주셨잖아요. 오부. 하늘을 보는 여자.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남편 산소에 갔어요. 무덤 앞에 앉아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관리실장이 됐어요. 믿어줘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목숨 바쳐 지켜준 그 자리에서 나는 한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무릎 꿇고 모욕당하면서도 참았어요. 당신이 남겨준 자리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당신이 원했던 건 제가 무릎 꿇고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요. 당신은 제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을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이제 나는 하늘을 봐요. 더 이상 바닥만 보고 살지 않아요. 별을 닦던 여자가 이제는 별을 올려다보는 여자가 됐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런 기회가 왔고 나는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희 기막힌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모욕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은 중요해요. 청소를 하든 배달을 하든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잠시 바닥을 보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고개를 들어요. 하늘의 별을 보세요. 당신도 별처럼 빛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갑질도 부당함도 있는 이 세상은 아직 불완전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가면 언젠가는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이 올 거예요. 저는 그날을 그리고 당신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빛나는 여러분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세요.